네, 오늘장 선전략 시간입니다. 어제 우리 증시 4일 만에 약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. 일단 간밤에 호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시장 다시 한번 기대해 볼 만한데요. 미리 시장 점치면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. 네, 어제 우리 증시만 살펴봤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에 그동안의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다가 결국 어제는 4일 만에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. 최근 들어서 흐름을 살펴보면 외국인의 매수, 매도에 따라서 지수도 같이 움직이는 분위기인데요. 어제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? 최근에 뭐 기관은 꾸준히 계속 좀 매수를 해주고 있고, 그런데 이제 외국인이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. 어제 시장 조금 조정을 받은 것은 최근에 이틀 급락하고 우리가 설 연휴 끝나고 이틀 급락하고 이틀 동안 반등이 있었습니다. 급락의 한 절반 정도를 되돌리면서 시장이 기술적 반등을 좀 마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시장이 올라갈 만한 이슈도 없었습니다. 뭐 유가가 상승하다가 뭐 막판에 하락 반전했고요. 미국 시장이 상승했지만 미국 시장 월요일 휴장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시장 올라간 것을 좀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최근 이제 어제 시장까지만 본다면 코스피 시장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조금 긍정적인 모습이고 반면에 코스닥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외국인들이 종합지수는 소폭 하락했지만 코스피 200이라 그러니까 K200이라든지 선물 시장은 상승했거든요. 어제 외국인들이 공격적인 선물 매수를 보여줬습니다. 급등하는 환율에 비해서 코스피 시장의 수급은 오히려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1월 11일 이후부터 기관이 하루 빼고는 모두 매도를 했습니다. 거기다가 이제 설 연휴 끝나고 외국인도 여기 매도에 동참을 하면서 낙폭이 굉장히 커지는 모습, 그러니까 변동폭 자체가 커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. 그 전까지는 코스피 시장보다 코스닥이 훨씬 이제 뭐 모양새라든지 수급이 나쁘지 않았었습니다. 그런데 이것이 좀 역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지금 뭐 기관의 움직임은 변함없이 코스피 시장을 좀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그렇다라고 본다면 외국인이 뭐 여기에 이제 힘을 더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시장에 좀 판가름을 좀 낼 것으로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의 수급도 꼭 챙겨 보셔야겠습니다. 어쨌든 그동안 하락한 것에 대한 일부만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. 기술적 반등이 마무리된 측면으로 바라보고 계시는데, 그리고 환율의 움직임도 중요해졌습니다. 달러 대 비했을 때 원화 환율이 1220원까지 뚫으면서 5년 7개월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1230원대까지 올라설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. 앞으로의 환율의 흐름은 어떨까요? 지금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는 것은 지정학적 리스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뭐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북한이 뭐 핵실험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, 뭐 위성이라고 하는데 이제 미사일을 발사를 했죠. 이런 것에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가 그전에는 뭐 이렇게 강력하게 제재, 뭐 대북 확성기 정도로만 제재를 하다가 이번엔 개성공단을 철수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뭐 대한민국 국민들이야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지만 이게 외국인들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좀 큰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. 거기다가 지금 뭐 부상에 핵잠수함이 들어오고 F-22 전투기가 한국에 배치가 되고 이런 것들을 외국인 눈에서 봤을 때 야 저거 큰일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위기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. 이런 것들이 환율에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이제 북한 관련된 정쟁 리스크는 한국 내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. 그렇지만 외국은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린 게 작년 8월에도 북한의 지뢰 도발이 있을 때 환율이 고점을 쳤습니다. 고점을 쳤는데 사실은 이제 뭐 한 1, 2주 지나서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왔죠. 하락을 하긴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. 지금 리스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환율은 당분간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. 계속 이제 뭐 북한과의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것이 보인다, 외국인 눈에 보인다라고 하면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. 뭐 하지만 작년 8월에 이제 뭐 모습을 봤을 때는 곧 제자리로 돌아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다시 환율도 진정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최근 들어서 북한발 악재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흐름을 조심스럽게 지켜보셔야겠습니다. 이 환율의 움직임에 따라서 원화가 약세를 보여주면서 수출주들이 움직임이 두드러졌습니다.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여줬는데 IT냐 또 그 안에서도 자동차냐 이게 또 고민이 되네요. 어떻게 보시나요? 뭐 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현대차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뭐 그러다 보니까 뭐 IT를 사야 되는지 자동차주를 사야 되는지 걱정을 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. 사실 어떤 게 더 좋을지는 뭐
여기서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일입니다. 왜냐하면 환율 효과라는 게 굉장히 복합적이에요. 우리가 이제 완성된 제품들은 우리가 판매를 하지만 그 전에 중간재 같은 것들은 우리가 또 수입을 해서 또 팔아야 되거든요. 환율이 올라가면 중간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원가 자체가 부담이 되겠죠. 그렇다라고 본다면 단순 비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뭐 IT도 많이 빠졌고요, 자동차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낙폭과대한 것에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둘 다 좋을 수 있고요.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제 심리적인 차원에서 보면 어떤 이유 때문에 IT가 많이 빠졌고 어떤 이유 때문에 자동차가 많이 빠졌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IT가 많이 빠진 이유, 뭐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, 그러니까 뭐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많이 빠진 이유를 단순히 생각을 해보면 스마트폰의 성장성 부재, 뭐 이런 것들, 그리고 뭐 판매량이 둔화된 거, 그리고 반도체 업황이 부진했던 거, 이런 것들을 영향으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현대차의 하락 원인을 뭐 꼽아보라고 한다면 뭐 한전부지 그러니까 매수 이후에 굉장히 좀 비싸게 샀다라는 이유에 수급이 굉장히 안 좋아졌고, 그 다음에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원화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해외 시장에서 일본 자동차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가격 경쟁력이 좀 떨어졌다라는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. 그런데 지금 우리 환율은 굉장히 상승하고 있고 엔화는 하락하고 있거든요. 그렇다고 본다면 뭐 환율 하나만 이유로 본다면 심리적으로는 자동차 쪽에 환율 요소가 해소가 되면 더 강하게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최근에 움직임을 보더라도 현대차 올라오는 폭이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올라오는 폭보다 더 강하다라는 것이 이런 데서 좀 입증이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. 그래서 뭐 단순히 둘 중에 하나만 꼽으라라고 한다면 자동차를 좀 꼽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어쨌든 두 업종 모두 다 낙폭이 과대한 것은 사실입니다. 꼭 둘 중에 하나를 꼽자면 자동차 업종입니다만 그 안에서도 종목별로도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어제 상승했던 이 장과 하락장이 연이어 이어지면서 특히나 화장품주들의 하락이 눈에 띄었습니다. 이 지수의 흐름과 함께 같이 흘러내렸는데 특히나 중국 소비주 중에서도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는데요. 왜 그런 건지도 궁금하고요. 그렇다면 현재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 타이밍으로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. 어떻게 보시나요? 일단 그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장 자체가 성장주보다는 이제 가치주 쪽으로 많이 좀 가다 보니까 포스코, 현대차, 하이닉스 이렇게 PR이 싸고 밸류에이션이 싸고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이 올라오는 시장이다 보니까 성장주들이 좀 많이 소외를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. 거기다가 이제 얼마 전에 1월달 대중국 화장품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요. 굉장히 좀 좋지 않게 나왔어요. 1월 전체 화장품 수출 금액이 전년 대비 2% 증가했고 대중국은 8.7% 증가했습니다. 지금 표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표를 한번 좀 보시면 2015년 1월 달에 그 전체 화장품 데이터가 141% 성장을 했습니다. 그리고 대중국 수출은 이제 280% 성장을 했어요. 근데 작년 1월 달에 280% 성장하던 대중국 수출이 지금 8.7% 늘어났다라는 것은 성장률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거예요. 이게 좀 문제가 돼서 기관 매도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낙폭이 확대된 이유 중에 하나고요. 뭐 사드 한반도 배치에 관한 뭐 이야기를 앞에서 해주셨는데 그것도 약간 좀 부담이 될 거예요.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있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중국이 굉장히 뭐 너희들 이거 잘못하고 있는 거다. 그러면 뭐 무역 보복이라든지 이런 것들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펼치는 업체들에게는 하락의 빌미가 좀 될 수 있고요. 그리고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섣부른 접근은 너무 급하게 접근하는 것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이러니하게도 성장주는 주가가 오를 때 사시는 거지 주가가 떨어질 때 접근하시는 건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. 시장 분위기가 바뀌는 초입이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올라올 때도 많이 올라왔지만 이런 종목이 떨어질 때도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. 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GKL이라든지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들을 보면 중국인 이제 뭐 방문객 수지 많이 늘어나면서 실적이 엄청 좋아지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. 근데 떨어질 때도 중국에서 카지노 방문을 규제를 하다 보니까 떨어질 때도 엄청나게 1년 내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뭐 하락의 초입일지 그렇지 않을지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떨어질 때 접근하는 것은 저는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요. 어쨌거나 실적은 좋기 때문에 실적이 좋으면 뭐 1년, 2년 계속 실적이 좋고 주가가 떨어지면 언젠가는 주가는 실적 따라 올라갈 수 있거든요. 그러면 실적이 좋고 주가가 반등하는 거 보고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은
떨어지는 칼날은 피해야겠습니다. 네, 그죠? 맞습니다. 실적과 함께 주가가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는지 그 신호를 확인하시면서 접근을 하셔야겠습니다. 화장품주까지 챙겨봤고요. 일단 간밤에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유럽 증시도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오늘 시장 우리 다시 한 번 더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오늘 시장 전체적인 전략과 함께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있으면 하나 꼽아주시죠. 네, 일단 전략은 계속 똑같습니다. 유가 보고 접근을 하자. 어제 유가가 5% 다시 급등을 했는데요. 외국인 수급이 과거에는 환율에 따라서 움직였는데 최근에는 유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어제 유가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한 발 접근하기는 더 좋은 시장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. 지금 환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대형 수출주라든지 저밸류에이션 종목들이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습니다. 지금 뭐 두 가지 전략을 제시를 해드린다면요. 셀트리온이라든지 한미약품 이런 이제 성장주들이 좀 주춤하고 있는데 뭐 환율이 안정이 되고 이게 다시 오른다라고 하면 다시 성장주 시장이 되겠지만 지금은 환율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면서 현대차, 뭐 하이닉스, 포스코 이런 저밸류에이션 종목들이 올라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려보겠고요. 관심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SK이노베이션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. 정제 마진, 그러니까 뭐 유가 하락과 별개로 정제 마진이 상승하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요. 가격 하락으로 휘발유 수요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. 뭐 이제 우리는 원유를 가지고 와서 정제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유가 하락 뭐 좀 영향을 받긴 받았지만 뭐 앞으로는 크게 받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. 유가 자체도 지금 뭐 크게 급락을 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바닥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올라갈 가능성이 더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. 뭐 어제 벤츠와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까지 체결을 했습니다. 성장성까지 이제 겸비를 한다. 전기차 2차 전지까지 뭐 하면서 성장성까지 갖춘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SK 이노베이션 오늘 관심주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유가의 흐름에 따라서 외국인의 수급이 달라지게 될 테고 그에 따라서 환율의 흐름과 함께 시장에 대한 관련 접근주들도 다르게 세워보셔야겠습니다. 그리고 관심 종목으로는 SK이노베이션 꼽아주셨으니까요. 챙겨보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. 말씀 감사합니다.